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2월의 첫 거래일이었죠. 첫 거래일부터 양대 지수 모두 혼조세 연출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12월의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부진하게 출발하다 보니까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에서 다뤄드렸었죠.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까지 그 시세 이어가는데요. 퓨런티어나 SOS랩 같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삼성전자가 오늘 1%대로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0.69%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좋은 상황인데요. 다만 네이버는 오늘 1%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카카오가 오늘 5%대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고려아연도 오랜만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오면서 오늘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나 거래대금 상위 탑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7% 넘게 상승했는데요. 대표 측에서 이 할로자임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오늘 거의 8% 가까운 시세를 보여줬고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5% 하락했습니다. JYP엔터도 꾸준히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드론 관련주들도 정말 강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이 미국 드론 회사의 고문으로 임명됐다고 하죠. 우리 국내 증시 드론 관련주들도 시세 이어받으면서 오늘 에이럭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거래대금 강하게 올렸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굉장히 핫합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탑5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가지 종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가장 먼저 코스피 거래대금 4위에 올라와 있는 카카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급등하더니 오늘까지도 그 급등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지금 네카오를 담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사실 손실 중이신 시청자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기회를 뭔가 추가 매수나 아니면 신규 접근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차장님? 저는 좀 약간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카카오가 지금 4개월 만에 지금 4만 원대를 좀 올라선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 카카오에 대한 개념은 저는 최근에 좀 올라갔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어떤 이 서비스 쪽의 그 기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주 쪽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약간 순환매가 쏠렸다는 느낌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가 한때는 이제 국민 주식이었죠. 그리고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6만 원대. 그 전에는 그 전에 그 이상의 가격을 큰 가격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 해소가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지 않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수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높다는 견해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밸류나 또 밸류를 평가하는 항목은 굉장히 좀 다양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좀 몰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저는 이 실적주로서 접근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의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카카오가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 자회사 쪽에서의 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데 자회사 쪽에서 실적이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상태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런 재무적인 어떤 밸류 측면이나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어떤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의 좀 유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작년부터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카카오가 어떤 성장주로서 어떤 이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최근에 이런 기관과 외국인 쪽의 상승세가 저는 순환매에 의한 수급적인 이 매수 관점으로 뭐 저가 매수는 되겠죠. 하지만 저평가에 대한 이 밸류 측면에서 매수라고는 지금 판단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유자 측면에서는 뭐 이 보유 들어가는 시기마다 어떤 수익률은 틀리겠죠.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반등세는 분명히 이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야겠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어떤 섹터를 뭐 들어가는 것보다도 저는 이런 순환매가 좀 끝나는 시점에서 저는 카카오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세는 그 전에 좀 이 기간이 좀 길면서 올라갔지만 또 이제 뭐 사법 리스크가 있죠. 어떤 인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큰 폭으로 떨어졌던 면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어떤 성장주들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어떤 이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보다도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매 관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중장기로 어떤 매수 관점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 본업보다는 일단 그냥 저가 매수세로 해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김덕구 대표님께는 네이버도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이카오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연일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양봉 보여주다가 오늘 1% 하락 나오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애시당초 빨리 익절을 하거나 혹은 이제 손절을 하셨던 분들은 뭐 3달 전부터 이미 손절을 다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막차 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저는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이제 저평가가 좀 오랫동안 이어졌던 종목들이 갑자기 연일 상승하는 기세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쏠리는 특히 한 2주에서 3주 정도 쏠려서 나타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도 포함이 되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론 여기에 또 통신사 관련돼서도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외인 기관들이 갑자기 지금 매수를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의 추세에 맞춰서 네이버가 좀 더 좋은 성장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이 필요하겠죠. 먼저는 이제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에 한국은행 측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했기 때문에 IT 업계에 대해서 어떤 뭐 수수료 인하와 더불어서 상생 효과로 더 고객이 더 많아질 것이고 뭐 매출을 늘릴 것이다. 뭐 이런 리포트들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점은 우리가 이제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수 경제 안에서 운용이 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결국 네이버의 성장세나 카카오가 이제 현 추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 경제가 지금 안정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뒷받침하는 근거가 좀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만 믿고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수급이 폭탄이 넘겨왔을 때 과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겠냐는 의미에서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가는 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한 달 내외에서 만약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를 조금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좋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익절을 하셨을 텐데 아까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 뭐 LG 플러스도 이제 뭐 계속 잘 간다 레포트들이 계속 나왔었지만은 비로소 이제 3일 만에 또 다시 이제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충고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감히 제가 좀 충고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잘 익은 과일은 수확을 해서 그 수확을 즐길 줄도 아셔야 또 이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면서 분할 매도 관점을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네카우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오랜만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늘 19% 넘는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내년 임시 주총 소식에 오늘 또 거래대금이 강하게 몰렸는데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갈 곳 없는 거래대금이 자꾸 이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1,900억 원 가까운 거래대금, 2,000억 원 가까운 거래대금 몰렸거든요. 이 거래대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저 이제는 좀 지치죠. 네. 지치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고, 뭐 고려아연의 어떤 그 펀더멘탈, 뭐 수출, 뭐 실적 이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다시 한번 이제 임시 주총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또 있죠. 이벤트가 또 1월 중순에 좀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지분의 경쟁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이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변동성을 저희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어떤 이런 이벤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가는 부분을 일반적인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그나마 좀 용인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거에 대한 그 매매 방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트레이딩 그런 관점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신규 매수 관점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뭐 지분 매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MBK 영풍 이번에 뭐 의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격적으로 또 매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뭐 방어적인 매집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시주총 전에는 뭐 이런 기운이 모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제 변동성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정말 힘들다. 그리고 1월 중순에 예정된 이 임시주총 이후에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최근 같은 이런 변동성은 나오진 않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적정 어떤 고려아연에 대한 이 기업 가치로 주가가 희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신규 접근도 역시 좀 고려아연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이익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이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이 낫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 150만 원 선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요. 계속해서 거래대금 몰릴지 여부 저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탑3에 올라왔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JYP 엔터는 조정 없이 10거래 연속으로 상승 중이에요. 뭐 내년에 뭐 BTS나 블랙핑크가 컴백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JYP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뭔가 뭐 그 리스크가 없어서 이렇게 잘 가는 건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리스크가 없다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엔터주들이 최근에 이제 반격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이제 그만큼 지금 미국의 지금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패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 관세를 우회하는 사업이 결국은 엔터 사업이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엔터주들이 계속 지금 매집 전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스트레이키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좀 좋은 호평을 받아서 지금 이제 역대급 대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JYP 엔터는 이제 슬슬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JYP 엔터가 사실 JYP 하지만 대표분이 누구죠? 박진영 대표잖아요. 박진영 대표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1월에 모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아직도 이 주식을 더 사겠다라고 하시면 기억이 아마 그게 11월이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11일 정도에 떨어졌을 때 또 추가 매수를 하셨대요. 근데 거의 이때 주가가 한 8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아마 뭐 박진영 대표께서는 뭐 굳이 이걸로 뭐 돈을
벌 생각으로 이걸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개념은 아니시겠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화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76,000원 이상에서는 이제 매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던 이 수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60일 동안 지금 봤을 때 누적 기준입니다. 누적으로 6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지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20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한 4일에서 5일 만에 폭풍을 맞는다. 그러면 저는 6만 원까지도 뭐 내려가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엔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세 쪽을 우회할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JYP 엔터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 특히 뭐 일본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홍보를 좀 계속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6,000원 부근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우리기술투자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도지코인이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은 또 리플이 급등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의 우리기술투자 오늘 8%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이 13조에 불과했는데 오피트의 거래대금은 16조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대지수 거래대금보다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더 핫한 상황인데 우리기술투자는 사실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니거든요. 좀 접근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좀 테마성이 좀 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두나무의 지분에 대한 7%라고 한다면은 뭐 두나무도 이제 어떤 이제 펀드멘탈이나 이쪽 부분이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2년 전 어떤 실적이 크게 적자를 보여주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은 있죠. 물론 이제 두나무의 지분에 의한 가치, 또 우리 기술 투자 현재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뭐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 두나무에 대한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그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어떻게 투자 회사죠. 어떤 자산에 대한 기업들을 사고 엑시트를 하는 구조로 이런 돈을 버는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바로바로 어떤 실적을 찍는 어떤 제조업에 대한 특성은 좀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에 따라서 우리 기술 투자가 직접적인 어떤 비트코인을 갖고 이런 부분은 아닌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에서 연동되는 부분은 테마성이 굉장히 좀 짙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주식을 쪽에서의 얘기를 하고 종목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종목들을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의 1차적인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코인 쪽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 관련주에 대한 변동성보다도 더욱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세금에 대한 어떤 유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슈에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죠. 뭐 그런 점을 본다면 앞서서 저희가 좀 얘기했던 종목들은 그나마 좀 펀더멘탈로 이 얘기를 좀 풀어나갈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펀더멘탈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은 앞선 세 종목보다도 더욱더 힘든 구간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현재는 신규 매수라는 것보다도 저는 일단 보유자 영역에서 보유 관점은 일단 거래량과 함께 올라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신규 접근보다도 보유자 영역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거래량이 몰렸던 우리기술 투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